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회는 또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사람이고 또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또 입법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하기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능력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작금에 이르러서 국회가 삼권 분립의 원칙에서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부분들이 되게 부족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금과 옥처럼 여기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국회가 법을 만드는 것인데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그런 행태가 이루어진다면은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국회를 바로 세우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주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소망과 또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도 불체포 특권에 관련된 또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이것은 정치적이나 정략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상황이고 국회가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록 초선 의원이지만 국회의원을 해보면서 느꼈던 생각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오늘 국회 바로 세우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 모습을 되찾은 이런 많은 분들께 시민운동을 하신 분들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장기표 우리 원장님은 지난 우리 대선 때 후보도 하셨고요. 신문명 정책연구원 원장님이시고 그다음에 동양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최성애 총장님도 함께 하셨고요. 또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박인환 공동대표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국회를 향한 또 국민들이 바람을 가지고 또 정말 국회를 위하는 목소리를 내주시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 여러분, 점심 잘 드셨습니까?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저희는 오늘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특권과 특혜를 폐지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해서 이 국민운동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방금 우리 최승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최 의원께서 이 특권 폐지 운동에 적극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정말 굉장히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 또 최 의원의 그러한 뜻을 분명하게 밝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운동을 제안하는 글을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는 전화를 해주시면서 정말 이 국회의원의 특권 특혜 또 그 고위공직자 그 가운데서도 전관예우라는 이런 전관범죄를 없애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을 하시면서 저에게 정말 잘하도록 간절하게 부탁하고 또 동참한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저 장기표를 포함해서 이 최성애 동양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우리 최성애 전 총장님과 바른사회 시민연합 공동대표이신 이 박인환 대표가 이 제안자를 대표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특권 폐지로 정치를 바로잡자.
국민 여러분,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게 되었는데도 세상살이가 너무 힘듭니다. 특히 양극화의 심화로 국민 상호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각합니다. 여기다가 북한의 핵무기 위협까지 겹쳐서 불안하기 거지없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한국 정치는 타락과 퇴폐의 극치를 보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세상에 대비할 정책 준비는커녕 다음번 선거에서 다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정파투쟁에만 몰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상배 정치를 끝장내고 디지털 시대에 부응할 신문명 정치를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위공직자 특권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있기를 호소합니다. 먼저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없애야 한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은 국정운영의 기본인 법률을 만드는 데다 정부를 감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의원은 200여 가지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1억 5천만 원, 즉 월급으로 따지면 한 달에 한 1,250만 원의 세비에다 7명의 보좌관을 두며 보좌관의 연봉 총액이 5억 2천만 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연관 특별 활동비 564만 원, 간식비 600만 원, 해외 시찰비 1년에 약 2천만 원, 차량 관련 지원 1,740만 원, 택시비 1,000만 원, 야간 특검비 770만 원, 문자 발송료 700만 원 등 국회의원 1인당 1년에 약 7억 700만 원이 됩니다. 월급도 너무 많거니와 명절 휴가비가 820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만 명절을 셉니까? 자동차 유류비 매월 110만 원, 차량 유지비 매월 35만 원에 공무원을 운전수로 두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1년에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러고도 선거 비용은 국고에서 환급됩니다. 선거에 서라고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게 하고도 선거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3억 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부정선거를 조장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 국회의원들이 돈 들여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런 염치 없는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까? 19대 국회 이후의 국회의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나 19대 국회 이전의 62세 이상 전직 의원들에게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유언비어성 폭로로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고 범죄자를 보호할 뿐입니다. 최근에 노웅래 의원은 6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도 구속되지 않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범죄 백화점의 온갖 범죄를 범하고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회기가 아닐 때 구속할 수 있는데도 그냥 넘기는 것은 특권 카르텔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 폐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국회의원의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 2023년도 기준으로는 약 400만 원입니다. 하고 일체의 수당을 없애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국회 사무처에 신청해서 사용토록 한다. 둘째, 보좌관은 3명만 둔다. 셋째,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헌법 개정으로 폐지하되 그 이전에는 국회의 결의로 행사할 수 없게 한다. 넷째,
선거는 완전한 공명제로 하고 선거를 위한 후원금 모금과 선거 비용 환급을 없애며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도 없앤다. 다섯째,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지역 유권자의 투표로 해임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에 대한 국민적 지탄과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가운데도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을 먼저 꺼내기를 주저합니다. 혹 너만 잘났나 하는 비아냥거림을 받거나 왕따를 당할 수 있어서 말입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국회 스스로 폐지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국회의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고위공직자의 정관 범죄를 척결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정관예우라는 이름의 정관 범죄를 척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관예우란 고위직 판사 또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맡아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수사나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정관 범죄입니다. 정관 범죄는 수사나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 법치주의를 파괴해서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립니다. 도덕 붕괴와 인륜 파탄의 주된 이유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될 사법기관, 곧 검찰과 법원이 수사와 판결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때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더욱더 심합니다. 이러다 보니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155위입니다. 정치인은 114위, 정부는 111위 등 공공부문에 대한 이 신뢰도가 꼴찌 수준입니다. 경제력 10위의 나라가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도가 꼴찌 수준인 것은 국제적 수치입니다. 이러한 정관예우라는 이름의 정관범죄의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5년 동안 60억 원을 벌고서 대법원장이 되었습니다. 대법관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도 옳지 않지만 변호사로 60억 원을 벌고서도 대법원장이 된다는 것은 이 나라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 22개월에 19억 원을 벌었다고 하고, 김능한 전 대법관은 퇴임 후 수풀을 하는 부인을 돕겠다 하여 칭송받고서 곧바로 변호사를 개업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외의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대법관이나 법원장, 검찰총장, 검사장 등 법원이나 검찰의 고위직을 지닌 사람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들이 소송사건을 맡게 되면 수사나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특권 카르텔을 형성해서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50억 원은 누가 보더라도 뇌물인데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관련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특권층이 특권 카르텔을 형성해서 서로 보호해주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얼마 전에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 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의 공금유용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2년 4개월이나 끌다가
1,700만 원의 공금 횡령을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로서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당한 고통과 수모보다 조국 대한민국으로부터 당한 고통과 수모가 더 클리라고 봅니다. 이런 정관 범죄는 여야 정치권, 정부 각 부처에도 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들은 퇴임 후 이 기관 저 기관을 들락거리면서 온갖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강고한 특권 카르텔을 형성해서 서로 보호해 줍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듭니다. 한성수 전 국무총리는 외교부 장관을 지낸 후 김앤드장 고문으로 갔다가 국무총리를 지낸 후 다시 김앤드장으로 갔고, 윤정현 전 기재부 장관은 금관원장을 지낸 후 김앤드장으로 갔다가 다시 기재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박안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서울 동부지검장을 지낸 후 김앤드장 고문으로 갔다가 헌법재판소장이 되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후 김앤드장으로 갔다가 국무총리를 지내고 다시 김앤드장으로 갔다가 다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들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으면 물론입니다. 김앤드장은 한국 최대 로펌으로 대한민국의 그림자 정부로 불리면서 입법, 사법, 행정 등 정부기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력기관의 고위직 출신을 로비스트로 활용해서 경제적 약자들에게 엄청난 사법 피해를 입히고, 또 론스타와 같은 외국 기업의 소송을 맡아 매국노짓을 해서 비난받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이 고위공직을 맡고 있어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타락과 부패를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공직자 부패 척결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공직자가 퇴임 후 국가 기밀이나 공직의 권위를 이용해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기밀 누설죄 또는 품위 손상죄로 엄벌함으로써 공직 퇴임 후 정관 외유의 특혜를 누릴 수 없게 한다. 둘째, 검사는 검사 임용고시를 통해, 판사는 판사 임용고시를 통해 임용하며 퇴임 후 변호사가 될 수 없게 한다. 셋째,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도록 한다. 넷째, 판사의 판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할 때는 판사를 고발할 수 있게 하고,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국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연금을 박탈한다. 국민 여러분,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서 정상배를 위한 정치를 끝장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이루어냅시다. 그래서 만원의 정치혁명에 동참합시다. 만원씩 내는 국민이 거대한 물결을 이루어 고위공직자의 특권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정치혁명을 이룹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국을 돌며 집회와 시위, 농성, 강연회, 토론회를 개최하면 물론 고위공직자 특권 폐지 1,000만 명 서명 운동도 전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특권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는 명단을 공개해서 다시는 공직을 맡을 수 없게 할 것입니다. 정상배 정치의 종식과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고위공직자 특권 폐지 국민운동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있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특권 폐지 국민운동 본부 제안자 대표 장기표,
그리고 박영환, 최승혜 이 세 사람이 제안합니다. 기자 여러분, 이 기자회견을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들 하셨고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 개혁, 진정한 정치 개혁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 또한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또 여건이 될 때 또 국회에서 또 많은 동료 의원들께 제안을 할 것이고 또 발언을 할 생각입니다.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진정한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의 국회, 또 우리 국민의 국회, 또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